일단은 다들 오늘 조금 시간 괜찮으세요? 난 괜찮아. 네, 그러면 왕징회의를 지금 찍죠. 왕쟁이를 찍을까? 네, 근데 잠깐 야, 화면 안 공유를, 들어왔잖아. 신기하다. 너무 신기하다. 화면 공유가 역시 형은 조던지대 사람이야. 너무 신기하다. 너무 신기해. 야, 그럼 이렇게 수업을 해, 실제로? 이렇게 하죠. 실제로. 진짜? 진짜 신기하네. 이렇게 되세요. 네, 기습적으로 오늘 스터디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예정은 그냥 줌으로 스터디가 가능한가 테스트만 해보는 게 목적이었는데 뭐 몇 분이 모이셨으니 그냥 스터디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혼자 찍으려니까 좀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일부러 이렇게 하려고 트랩을 설치한 거였고요. 네, 제가 발표를 맡은 인물은 왕징웨이인데요. 왕징웨이는 한자어로는 왕정위라고 읽고요. 왕조명, 그러니까 왕자오밍이라는 이름도 있어요. 그래서 뭐 저는 예전에 이쪽이 본명이고 이쪽은 그냥 부르는 이름, 그러니까 호 같은 건가? 뭐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둘 다 많이 쓴 이름이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로는 왕징웨이라 많이 알려져 있는데 생물연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45년에 그 일본 제국이 패망하기 전에 이미 사망을 했고 이 사람이 나고야에서 죽은 거는 그 말년에 병이 좀 많이 있어서 그 병원에 가려고 이제 일본으로 많이 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고야에서 결국엔 죽었고요. 저는 병사인 오늘 거예요, 병사? 병사죠. 음, 뭐 이렇게 맞아 죽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음. 운이 좋네. 그래도 뭐 이게 운이 좋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 이후로 물론 그 죽기 전부터도 그랬지만 거의 지금 근 100년간 저기 나라 팔아먹은 놈으로 욕을 먹고 있는 상태라서 아니 나는 남았으면 어찌됐든 처단이 되는 거잖아. 그럴 수 있죠. 맞아요. 그럴 수 있지. 네. 그래서 일단 오늘 스터디 준비는 한 권의 책을 좀 중심으로 했어요. 그래서 책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식으로 했고, 만약에 이게 1, 2부로 나눠진다면, 이제 뒤쪽에 2부 내용으로 가게 될 그 정도 시간쯤에는, 어, 한 개념에 대해서 논쟁이 좀 있었는데, 그 논쟁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보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왕징웨이의 전체적인 삶이나 그런 인생의 흐름, 이런 것들 주요 내용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다룰 만한 좀 큰 일은 저번에 우리 언제 나왔죠? 이 사이펑이 이안스카이. 위안스카이 때 우리 나왔나요? 위안스카이 할 때 나왔지. 이 위안스카이 때 나왔었던 사이펑이라는 섭정왕을 암살 시도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 암살하기 직전까지 간 것도 아니고 암살합시다 그러고 이렇게 막 계획하는 도중에 잡혔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암살 시도라는 게 굉장히 책에서는 한 챕터 정도로 다뤄지게 되는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 암살 시도라고 하는 것 자체만 가지고 이 사람이 아나키즘이다 혹은 뭐 반만 민족주의다라고 하는 거는 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나키즘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암살 시도를 당시에 뭐 왕징웨이나 아나키스트들만 했던 게 아니고 당시에 굉장히 많은 그 독립운동가들이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다 아나키스트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되죠, 사실. 일단 이런 것이 있고요. 이때 나이가 보니까 27, 28쯤 음, 되는데, 네. 뭐 이 전의 행적은 특이한 게 없나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가문의 내력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런 음, 건 없나요? 가문의 내력에 대해서는 잠시만요. 그건 봐야 되겠는데 제가 짧게 정리하느라고 자세히는 안 봤는데 음. 사실 이 아니 뭐 예를 사람의 들어서 뭐
지- 일단 한인 출신인 건 맞죠? 한인 네네. 출신이죠? 그건 맞고, 음. 일본 유학 경력이 있어요. 그래서, 아, 일본 유학을 갔다 왔구나. 네. 그때 당시 인물들 중에 일본 유학을 다녀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뭐, 그쵸, 그쵸. 저는 크게 뭐 주목, 특이한 케이스는 아니다. 네. 물론 이제 일본 유학도 한 챕터로 들어가 있긴 있네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내용을 사이펑 암살 시도로 시작을 한 거는, 제가 참고한 책이 요 책인데요. 제, 무슨, 왕중의 연구? 네. 이게 이제 그 배경환 선생님이라고 예전에 장개성 연구라는 책도 내시고 또 굉장히 근현대사 학계, 중국 근현대사 학계에서 이 20년대, 30년대, 40년대 이 시기를 많이 연구하신 선생님이신데다가 좀 인물 관련된 연구, 인물을 중심으로 그 시대를 보는 연구를 많이 진행하신 교수님이신데요. 그래서 이 왕징회 연구의 부제가 현대 중국 민족주의의 굴절이에요. 그래서 이 민족주의의 굴절이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어떤 민족주의였는지에 대해서 지금 보시면 여기는 반만이고 여기는 반제로 바뀌고 또 밑에는 음, 이제 이런 식으로 민족주의가 어떻게 바뀌어 가는가를 중심으로 전체적인 책을 음, 구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민족주의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걸 중심으로 좀 정리를 해보자 해서 여기부터 시작을 하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넵, 넵. 어쨌든 초기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일본 유학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광동성 출신인데 네네. 이 소문하고도 좀 관련이 많이, 있었나요? 많이 젊은 있고, 시절에. 네, 여기 보면, 1904년에 일본에 유학하면서 그 여러 가지 서구 사상이나 공화혁명 사상을 접하게 된 왕징웨이가 순원과 만나고 동맹회에 가입을 한대요. 동맹회는 이제 순원이 주도한 저기 단체니까 그쪽 굉장히 일찍부터 손문하고 관계가 있었던 걸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음. 그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이 왕징웨이는 그 손문의 후계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이제 거의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으로 되게 이제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게 일찍부터 손문하고 관계가 있었던 게 중요한 영향을 끼쳤겠죠. 사실 뭐 이런 반만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도 아마도 손문한테서 영향을 받은 것도 많이 있을 거고 기본적으로는 한족이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10년도에 암살 시도해서 잡혔는데 이때 사형에 처해지진 않고 그냥 적당한 처벌을 받았던 걸로 기억하고 그 뒤에 이제 청이 망하고 나서 12년부터 18년도까지는 프랑스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왕징웨이의 삶을 보면 이런 식으로 좀 어, 나라 밖으로 가서 외유라고 표현을 하는데 보통 외유가 많아요. 되게 음, 그래서 이 왕징웨이의 외유가 어떤 타이밍에 일어났고 그게 이제 그 외유를 갔다가 돌아와서 무슨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아마 이게 관련해서 많은 연구가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자세히 찾아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고요. 일단 그래서 이 좀 긴 기간 내내 프랑스에 있었던 건 아니고 중국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어쨌든 이 프랑스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이후에 19년도에 파리 강화 회의가 진행되던 도중에 파리를 방문해서 그 당시에 어떤 제국주의 질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인식을 하게 되고 그런 질서들을 인식하면서 반제민족주의로 전환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책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일단 굉장히 간단한 내용들이고 저는 일단 제가 주로 공부하는 시기가 이제 여기 20년대 이후니까 이쪽에 좀 중점을 두고 봤는데 음, 원래 35분에 끝낸다 해서 34분이네 지금. 우리가 중간에 질문해서 그래. 왕중이 3편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좋지. 좋네요. 네. 일단은, 네. 컨텐츠가 많으면 좋은 거야, 무조건. 그렇죠. 그러면